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름 가장 빡세다고 소문난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또 지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자는 생각에 불만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 없이 씩씩하게 버텨가는 중이었네요.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한 지가 딱 9년이 되는 해인데요. 결혼하자마자 낳았던 8살짜리 딸 하나랑 3년 전에 노산으로 고생하며 겨우 낳았던 딸 하나가 있어요.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애들을 키우느라 정말 눈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이 워낙 굼벵이 같아서 그런지 제게는 너무 느려 터지더라고요. 제가 아이 둘 다 밥 먹이고 씻길 시간 동안 남편은 둘째 아이 밥 한 숟갈을 겨우 먹이는 사람이어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육아를 거의 혼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된 듯 했고요. 저도 1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는지라 저 혼자 몸이 바쁜 한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아이를 도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눈치껏 미안하다면서 설거지나 현관 신발 정리 같은 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불만이라는 걸 그리 가지지 않은 채 이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 성격 자체가 막 불만을 가지고서 맞서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아보자 하는 태평한 쪽이어서 이런 생각이 전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태평한 성격이 잘 먹히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 치열한 회사에서의 웬만한 불만들도 다 참고 넘어가며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저였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나 태평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투와 그 타이밍 때문에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올해 연세가 69세이세요. 내년이면 이른인 나이시랍니다. 노인이라고 부르자니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한가득인 것이 꼭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고령의 분이시라 함부로 못하겠고요. 그 모습을 뵈면 정말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란 생각에 말 한마디를 하려 하더라도 조심스러움이 물밀듯 밀려오곤 했어요. 또래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분이셨죠. 하지만 성질머리만큼은 젊은 사람들 저리 가라셨어요. 마치 중학교 사춘기에 걸려서는 반항이 심한 아이들인 마냥 저희 어머니께서도 딱 그것만큼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게 신경질만 부려대셨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주로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옆에서 오랜 시간 피가 말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고요. 시작은 딸을 낳았을 때부터였어요. 원래 결혼을 하면서도 제가 쭉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다지 절 존중해 주시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랑 비슷하게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의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는 것을 유의하며 지켜보셨고요. 그러다가 꼭 한마디씩 내뱉으며 남편을 감싸고 도셨어요.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네 남편이 늘 하늘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떠받들고 살라는 소리를 하셨죠. 시어머니가 너무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요즘 세상의 여자들도 각자 자리를 잡고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했기에 저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별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불만을 가지지 않고서 그냥 내내하며 잔소리도 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도가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직장 다니면서 남편이랑 같이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는 걸 알면서도 꼭 저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면 우리 아들 직장 다니느라 내내 힘들었겠다. 푹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귀한 집 아들내미 대접을 해주시더만요. 바로 옆에 있던 저한테는 표정 하나 바꾸지를 않고서는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러 시키시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아직 부엌에 안 들어가고 있냐고 말이죠. 며느리 없는 평상시에는 밥 먹을 시간에 누가 요리를 해서는 끼니를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며느리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살림살이를 다 저한테 양도하려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해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시기는커녕
그저 노동이 밀린 파출부 하나를 대하듯이 일을 시키시는 시어머니셨죠. 그걸 남편도 옆에서 내내 느끼고서는 최대한 저를 위로하며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뱅이 같은 남편의 느려터진 도움의 손길은 저를 위로해주기엔 많이 모자랐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에 대하면서 똑같이 바쁜데도 저 하나한테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고 나선 더욱 히스테리를 심하게 부리셨답니다. 차마 아들을 낳으란 소리는 못하신 채 혼자 꿍하셔서는 저희의 돌상도 입에 대지를 않았고 애가 할머니를 부르기 전까지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서 아이를 낳으려 하셨어요. 오죽했음 시아버지가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왜 이리 호들갑이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 시키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눈치껏 시아버지한테 혼이 나기 싫다면서 그제서야 저희 애를 한번 안아보려 하시고 또 말을 걸어보려 하시면서 애정을 주려는 듯 하셨고요. 다행히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손녀딸이 그래도 예쁘기라도 하는 건지 얘한테는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쏙 빼닮은 손녀딸이니 커갈수록 예뻐 보일 수밖에요. 그러니 저도 애를 예뻐해주는 게 다행이라며 참고 살았는데 어머님의 저를 향한 잔소리와 일 시키는 지시는 끊이지 않았네요. 명절은 뭐 무조건 며느리가 시댁에 가 혼자 고생을 하는 날이었고요. 그 밖에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공휴 회방이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정말 달콤하다 못해 없어서는 안 될 희망과도 같은 존재인 그 공휴일 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서울 구경 한번 해보자면서 서울집에 올라오셨어요. 처음에는 애고도 없이 니들 공휴일이니까 집에 있지? 라면서 찾아오셨고 몇 번 그러다가 남편이 왜 말도 없이 집을 찾아오냐면서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나니까 그 후로는 미리 말씀을 하고 오긴 하셨어요. 그래봤자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전화를 하셔선 나 가는 기차 티켓 끊어놨으니 잘 것 좀 정리해놔라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저희 부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 보니까 공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거의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가는 것도 애가 좀 더 크고 나서부터는 현장 학습 같은 걸 많이 보여줘야 된다 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대공원이나 박물관을 가는 게 전부였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한 쉬는 날에는 정말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를 않은 채 쉬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충전하고서는 평일부터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잘 듣기도 하셨을 거고 제 앞에서 혼도 나셨으면서 귀머거린 듯 한 말을 다 까먹고서는 도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공휴일에 니들이 밖에 나가지 않는 걸 다 아는데 이때 우리가 서울을 안 오면 언제 또 오겠니? 라고 하면서 서울집을 찾아와서는 손녀딸이랑 놀아주시거나 애를 데리고 나가자면서 억지로 저희 부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말도 못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오면 시부모님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시부모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면서 기분을 맞춰드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한 번 오면 먹는 건 또 얼마나 밝히던지 먹을 것 죄다 꺼내놓고 요리하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늘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그걸 도와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내버려 두는 것 자체를 못 참겠다면서 야, 냄새나기 전에 빨리 설거지부터 해라. 난 저 꼴 못 본다.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해 공휴일 때마다 찾아오셔서는 얼굴을 비치고 설거지를 하게 하니 저도 비위가 상할 대로 상했었어요. 그걸 겨우 참아가면서 버텼고요. 어쩔 땐 제가 미리 공휴일 날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있었고요. 큰애 유치원 친구 엄마들한테 껴서는 같이 놀러로 나가선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이미 집으로 떠나신 후였지만 전화를 하셔서는 또 잔소리를 하시곤 했답니다. 너는 왜 시어머니가 집에 올 걸 뻔히 알면서 얘를 데리고 나갔냐는 원망의 잔소리를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잔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의 피 같은 휴일마다 집에 찾아와서는 며느리 얼굴을 또 보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컥한 마음에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안 하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빨리 잔소리를 듣고 끝내겠다면서
억지로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나름 꾀를 부린다면서 좀 더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기세척기 하나를 장만했고요. 그렇게 조금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때쯤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산인 것도 모자라 겨우 둘째를 가졌는데 얘가 또 딸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완전히 남은 정마저 떨어졌다며 무안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얘들은 여전히 예뻐하시고 둘째가 태어난 당시에도 얘만큼은 귀여워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웃음기 섞인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작정을 하고서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한 어머님 때문에 제가 다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옆에서 어떻게든 말도 걸어보고 공휴일에는 일부러 밖에를 나가지도 않은 채 어머님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긴 했으나 어머님의 절 보면 영 웃어주지도 않고 원래 하던 잔소리를 더하다 못해 매번 승질만 부려대니 이러다 정말 애들이 더 크고 나면 내가 애들 앞에서 시모한테 혼나는 걸 다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만큼은 엄마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고 또 애들한테만큼은 시모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저는 점점 이 일을 빨리 종지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랑 맞짱을 떠서 싸우던지 아니면 그냥 아이 보지를 않고 살던지 뭐라도 해서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좀 더 떳떳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 줄 아는 엄마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 히스테리들이 다 재수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슬슬 한계에 다다른 듯 시어머니 앞에서도 짜증도 부려보기 시작했어요. 지난 추석에도 저 혼자 거의 모든 제사상 차리는 일을 도맡아 하다가 너무 승질이 나서 제가 남편을 불렀거든요. 당신이라도 와서 도와. 내가 이 집 시다발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시아버지도 당황을 하셔서는 급기야 시아버지까지 부호관으로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어머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는 왜 소리를 지르냐고 따져 물으시대요. 근데 저 그 말을 그냥 딱 씹어버렸어요. 보란듯이 어머님 말씀을 무시만 하다가 어머님이 너 내 말 안 들려? 라면서 악바리를 쓰자 그제서야 저는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똑같이 악바리를 질러버렸고요. 그리고는 제사를 어떻게 끝내는 줄도 모르게 어머님이랑은 대면대면에 하다가 친정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삐져서 집 밖으로 배웅도 나오지도 않으셨고 저는 혼자 상관없다면서 친정을 갔어요. 뭔가 내가 제대로 시어머니께 반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속이 개운했어요. 이대로 우리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시어머니도 저한테 더 이상 잔소리나 시집살이를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이나 개천절, 대체 공휴일에도 시어머니가 서울집에 오지를 않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지난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또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랑 그릇들을 다 꺼내서는 바리바리 싸온 반찬들을 하나둘 담으셨어요. 자기 아들 먹이려고 싸운 거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저희 집 그릇들을 식탁 위에 주르륵 꺼내놓고서는 음식을 담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간이 센 반찬들이었는데 그걸 그릇 위에 비벼가면서 담으시는 바람에 저는 생각을 했죠. 이거 나중에 설거지하려면 장난 아니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보아하니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놓은 것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쓸데없는 그릇들까지 다 설거지를 하게 하며 일을 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릇에 담은 반찬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보란듯이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는 짜장면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는 같이 짜장면도 못 먹게 하고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다 냉장고에 집어넣어라. 밖에 놔두면 쉰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안 먹을 거면서 그릇은 왜 죄다 꺼내서 올려놓으셨어요? 이걸 누가 다 치워요. 라고 말이죠. 이 일을 설마 또 내가 해야 하는 거냐는 억울함을 표정에 가득 담아서 보이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걸 그럼 네가 네 손으로 해야지. 내 손으로 직접 하리?
나는 절대로 손에 물 못 묻힌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알 거야.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설거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차라리 옆에 살면서 와서 설거지를 해주고 살면 참 좋을 텐데. 하필 멀리 살아서는 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명절에만 며칠씩 와서는 깨작깨작 해주고 내 팔자는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천불이 나던지요. 이 사람이 노망이 난 건가 싶어서 잠시 황당해했다가 제가 재차 물었어요. 진심이세요? 제가 그간 그 고생을 사서 했는데도 제가 깨작깨작 설거지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이야, 우리 어머님 청소에 진심이신 분이신가 보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며느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청소를 잘해주는 분을 시댁에 보내드릴게요. 다시는 설거지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필요한 상황도 없으실 거고요. 어머님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우리 집 그릇들을 전부 다 집안에 있던 식기세척기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기기로 막 돌리면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방에 들어가 쉰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만 보란듯이 통보를 했고요. 그대로 방 안에 들어가니 저희 딸들도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침대 위에 누워서 애들이랑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키즈 영화 한 편이나 봤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밖에서 남편이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한테 그러라고 해! 라며 대답을 했고요. 밖에서 씩씩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숨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애들이랑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 그날 남편이 잠든 사이 혼자서 시댁에 보낼 선물 하나를 준비했네요. 요즘 1인 가정, 2인 가정이다 해서 식기세척기도 소형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도 그냥 50만 원 언저리로 하나 괜찮은 걸 살 수 있고요. 저 그냥 시댁에다가 조그마한 2인 가정용 식기세척기 하나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30만 원대의 세척기 하나를 선물해 드렸어요. 선물을 받으신 시어머니가 얼마 전 연락이 왔어요. 너는 뭐 이런 걸 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사과의 선물로 식기세척기를 보낸 줄 알고서 좋아라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에 찬물을 끼얹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좋단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너 지금 뭐라 했니? 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 날이 선 채로 물으셨는데요. 제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좋으세요? 며느리한테 해준 것도 쥐뿔 만큼 없으면서 선물 하나 받으니 꼴이 좋으신가 봐요. 어머님, 이제 그걸로 설거지 하세요. 손에 물 못 묻힌다고 하시길래 사드린 거니까 며느리 좀 그만 찾고 앞으로는 그걸로 알아서 설거지도 다 하세요. 다시는 며느리를 청소시키려 찾지 마시고요. 다시는 공휴일에 내 집에 와서 꼴값 떨지 마세요. 집에 오는 그날 바로 문전박대 당하실 거니까 한번 그 꼴 당해보고 싶으시면 다음 공휴일에 찾아와 보시던가요. 라고 말입니다. 아주 당당히 속에서 천불이 나려하는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는 시어머니께 다다다닥 뱉어내니 우리 시어머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거 안 받아. 이거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택배를 당장 환불하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환불을 할 줄도 모르시는 양반이 제가 보낸 식기세척기를 어떻게든 도로 가져가게 하려고 난리 법석을 피우시더라고요. 식기세척기를 받느니 차라리 며느리를 하루라도 더 불러서 개고생을 시키고 싶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죠. 그러니 저도 너무 괘씸한 나머지 마지막 잔전까지 다 지워버리고는 어머님께 영영 이별을 고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당신이랑은 손절이에요. 이제 영 끊고 살겠다고요. 라며 제대로 말뚝을 받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식기세척기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구원해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직 또 다른 공휴일이 찾아오질 않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불현듯 집으로 찾아오실지 아닌지에 대해선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요. 저는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랑 지대로 손절을 하고서 연을 끊고 살 작정으로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부려먹은 거 위자료로 다 갚아줄 거 아니면 우리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와는 제대로 연 끊고 살려고 작정하고 돈 써서 식기세척기도 사드린 거니까 다시는 니네 엄마랑 나 엮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 편을 들라 말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참 고민하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만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남편한테 난리를 치며 절 바꾸라고 전화를 해대자 진절머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나도 엄마는 정말 감당을 못하겠다. 라는 말로 제 편을 들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대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함께 뜻을 모았고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한 후라서 더는 연락을 안 하고 있으나 남편도 저를 따라서 어머님의 연락은 무조건 제 앞에선 피한 채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 앞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안 들려주려고 하고 또 만남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면서 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바람에 저도 시어머니의 싸움이 제법 할 맛이 난다 생각되는 중이에요. 식기세척기 하나에 시어머니와 평생 손절하는 이 기분 나쁘지 않네요. 진작에 세척기 하나 사주고서 떨고 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껏 질척거려온 저의 실수가 큽니다. 이제라도 그 실수를 만회하면 잘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